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데드라인인 3월 1일 이전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무역 협상 타결이 미뤄졌습니다. 주간으로는 3대 지수 모두 0.05%에서 0.4%가량 올랐습니다. 라가르드 IMF 총재가 경제 성장이 기대치보다 밑돌고 있다면서 각국 정부는 경제 폭풍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4가지 악재를 꼽았는데 무역 전쟁, 금리 인상, 브렉시트 그리고 중국 둔화를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에 또 들어갑니다. 그러나 양국이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는 부분이 강해서 이번 협상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월 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25%로 인상됩니다. 연준이 비둘기파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잇따라 통화 완화 정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호주가 부동산 폭락으로 금리를 동결했고 인도도 인상 6개월 만에 다시 금리를 낮췄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이 부채 비율이 낮지 않아서 긴축을 밀어붙일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네, 생방송 글로벌랩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설 한 주 동안 잘 쉬셨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또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항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저희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지금 한 2주 정도 됐는데 인터넷에 MTN 글로벌랩,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도 또 나오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들도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다우존스는 떨어지고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새로운 뉴스는 딱히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않는다. 3월 1일 데드라인 전에는 만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혼조세를 보였고요.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0.05%에서 0.4%가량 올랐습니다. 자세한 시황 상황은 이따가 시황센터에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특징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종목 갈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인입니다. 자, 클라우드 기반의 온사이트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라는데 말이 너무 어렵죠. 이게 어떤 웹사이트에 손님들이 고객들이 유입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구글에다가 스페인 맛집이라고 검색을 해서 블로그에 들어간다면 그 스페인 맛집에 대한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47%가량 올랐는데요. 주가 상승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에 관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지난 1년 동안에 마지막 분기에 매출이 53%, 소프트웨어 매출이 53%가량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연매출 가이던스, 그러니까 이번 연도의 연매출 가이던스 상향 조정하면서 이런 실적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47%가량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마라톤 페이턴트 그룹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교 이렇게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그런 업체나 기관으로부터 지적재산권을 사서 관리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2016년에 애플과 시리 소송을 했는데 여기 특허 소송에서 이긴 적이 있고요. 또 2018년 3월부터 비트코인 관련 사업을 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33%가량 올랐고요. 세 번째는 코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미용 제품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향수를 주로 만듭니다. 휴고보스, 마크 제이콥스, 티파니, 구찌 여러 가지 향수를 만들어서 배급을 하는데 여기도 실적 때문에 올랐습니다. 4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32%가량 급등하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중동지수로 넘어갈까요? 자, 중동지수로 넘어가면 일요일에 중동이 열리기 때문에, 장이 열리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을 가장 먼저 반영하는 중동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과 비슷한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0.05%가량 주간으로 올랐는데 이스라엘 지수 같은 경우는 0.02%가량 하락했고요. 또 UAE 그리고 사우디 지수도 소폭 하락세 0.5% 내외 하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MSCI 한국지수, FTSE 한국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에 1.2%가량 하락을 했고요. MSCI 한국지수도 우리 시간 토요일로 봤을 때 1.2%가량 하락했습니다. 특히 금요일 날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2,800억 원가량 순매도 보였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장 지켜봐야겠고요. 일단은 MSCI 한국 지수는 1.2%가량 하락했습니다. 자, FTSE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폭은 좀 적었는데요. 0.8%가량 약세, 여기도 21달러 77센트 약세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풋콜레시오입니다. 지난주 5거래일 동안 5거래일 중에서 첫 풋장이 컸고요. 월화수목에 이 콜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일종의 좀 되돌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풋이 1.04가량 비율로 좀 더 높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글로벌 마감 시황 어땠는지 시황센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루뱅커입니다. 네, 새해 증시 들어가지고 시장의 움직임 상당히 순항을 보였습니다. 3개월의 시한을 가졌지만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압박의 수위가 커진다고 할까요? 미국 증시 지난 주에 일단은 약세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금요일장에서는 그래도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증시 지수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국 3대 지수 일단은 다우지수가 사흘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25% 낙폭 많이 줄이긴 했지만 상승 반전하지 못하면서 마무리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일단은 반등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시한은 다가오지만 아직 초안도 작성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악재들 속에서 시장의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는데요. 그래도 다우지수를 비롯해서 3대 지수 주간으로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글로벌랩과 함께 하시면서 전망들 함께 꼭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유럽 시장의 움직임은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뿐만 아니라 유로존 자체에도 문제가 있죠. 경제 성장률 3개월 전보다도 0.6%포인트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유로스톡스 지수 0.5% 하락했고요. 독일이 1%대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우울함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보실 텐데요. 코스피 지수는 일단 1.2%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흐름은 외국인들의 매도세인데요. 외국인들 9거래일 만에 매도세를 기록을 하면서 일단은 외국인들 매도 수위도 2개월여 만에 가장 큰 폭의 매도세를 보였다는 것 좀 특징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은 도요타의 실적 전망까지 좋지 않으면서 2%대 급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선물 매도가 현물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낙폭 줄이지 못하면서 마무리했고요. 중국장 오늘 열리게 되죠. 이제 긴 휴가를 마치고 일단은 좀 개장하게 되는데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콩은 2월 8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낙폭이 크지 않은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의 장비에 대한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서 이번 주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 최대 모바일 박람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를 앞두고 이런 서명을 하는 것은 전 세계에 대고 화웨이 장비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G 관련주들의 약세가 특히나 눈에 띄었지만 장 마감으로 가면서는 낙폭을 만회하면서 홍콩 시장 그래도 선방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 시장과 함께 신흥국 시장도 직격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인도를 주축으로 해서 신흥국 시장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고요. 휴장인 베트남, 대만, 중국을 제외하고 아시아 역시도 암울한 주말을 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동지수 오늘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 속에서 출발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지수 0.02%, 0.59%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사우디 역시도 0.5%대 약보합권 내에서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이 암울했지만 환율 시장의 움직임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 보였습니다.
안정적이라기보다는 마감 쪽으로 가면서 그래도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달러 인덱스 0.07% 상승하면서 96.64 기록했지만 달러 원은 0.02%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상승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이 위안화 환율의 움직임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안정적인 흐름을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 함께 보시죠. 유가는 소폭의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간으로는 4.6%대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우울한 한 주였죠. 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잘 진전되지 않는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유가의 향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폭은 반등했는데요. WTI 52달러대, 브렌트유는 62달러대에서 약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이 금 가격 상승세는 일단 미국 증시 약세 보이고요. 유가 약 강세 그리고 달러까지 좋지 않은 흐름 보여주면서 시장 흐름 좀 담보하기 어려웠죠. 금 가격은 4달러가량 상승하면서 1,300달러대에서의 움직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월가에서는 어떤 종목들에 관심이 있었는지 명민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월가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던킨 도너츠, 던킨 브랜드 그룹입니다. 뭐 공항을 가거나 뭐 터미널 가거나 이러면 꼭 하나씩 있는 게 던킨 도너츠인데요. 투자 의견이 아웃퍼폼, BMO 캐피탈에서는 아웃퍼폼을 유지를 하면서도 목표 주가는 81달러에서 75달러로 낮춰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일단 상회하기는 상회했는데 내용이 좋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예상치에 상회한 게 아니라 세금 우대 정책 그리고 세제 혜택 때문에 실적이 겨우 기대치를 맞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금년도 사업 전망도 그렇게 밝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낮춰 잡았습니다. 사실 던킨 장사 안 된다는 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국내 던킨 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던킨 도너츠에서 이 도너츠를 삭제를 하고 1월부터 도너츠를 빼고 그냥 던킨 아니면 던킨 커피로 간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 1월부터 실제로 던킨 도너츠가 빠지고 던킨으로 바뀌어서 가고 있죠. 어쨌든 간에 매칭 종목 같은 경우는 SPC 삼립이 있는데요. SPC 삼립, 파리바게뜨, 파스쿠치 운영하는 업체죠. 최근 20년 동안 대기업만큼 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SPC 그룹 그리고 던킨 브랜드가 합작을 해서 베스킨라빈스 그리고 던킨 도너츠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칭 종목은 SPC 삼립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익스피디아 그룹. 뭐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한 종목이죠. 익스피디아인데요. 일단은 여기도 실적입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4분기 실적 그리고 금년도 전망 때문에 목표 주가가 180달러에서 185달러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실적이 좋았던 게 전략적 주도성에 의해서 실적이 좋았다. 그리고 견고한 펀더멘털 그리고 강한 경영력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익스피디아가 그동안 내실을 얼마나 잘 다졌는지 2017년까지 있었던 CEO가 공유 경제의 가장 핫한 기업이죠. 우버로 스카웃돼서 거기 CEO로 갔습니다. 그만큼 2017년 동안 이 익스피디아 CEO가 계속해서 내실을 잘 다져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실적이 좋아서 일단은 목표 주가가 상향됐고 매칭 종목 같은 경우는 인터파크, 하나투어 그리고 저는 노랑풍선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켈로그입니다. 켈로그 하면은 콤프로스트고요. 콤프로스트 하면은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죠. 근데 주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가 70달러에서 62달러로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BMO 캐피탈에서 마켓 퍼폼은 그대로 유지가 됐네요. 4분기 실적 내용이 좋지 못했다라는 게 주된 이유였는데요. 일단은 뭐 사업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세금 우대 정책 때문에 겨우 예상치를 턱걸이하면서 상회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기적 성장, 즉 사업 내에 내부적 역량을 통해서 성장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이런 분석도 또 추가가 됐고요. 여기서 효율성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70달러에서 62달러로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매칭 종목은 농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켈로그가 사업을 할 때 그냥 켈로그가 아니고 농심과 합작을 해서 농심 켈로그가 여러 가지 시리얼들, 식품을 만들고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가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